그렇습니다. 어제 이재용 이야기를 좀 하려다가 최민희 의원 시간에는 좀 시간이 부족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떠맡겨 보려고 해요. 근데 재밌는 게 큰 틀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삼성이 잘못한 건 명백해. 어마어마한 분식회계나 주가 조작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누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이건희 죽은 거야, 살은 거야? 죽었지. 다만 믿음이 부족하시다. 다만 이재용한테 이 재산을 다 물려주기 전까지는 못 돌아가시고 있는 것이 사실 맞다. 틀린 거 없고요. 그러니까 삼성이 가끔씩은 무슨 디스패치 같은 걸 동원해가지고 앉아서 뭔가를 하는 모습 같은 걸 보도를 가끔씩 할 때가 있어요. 이승엽의 목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났다. 이런 그런 식으로. 일단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세금은 내기 싫고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아야 되고 해년마다 그 신고되는 주식 보유 현황을 보면 조금씩 지금 이재용한테 가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정타가 삼바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분식회계를 통해 가지고 자기 지분을 많이 가져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삼성의 포지션이야. 윤석열의 포지션은 뭐냐면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이재용, 승마, 말, 최순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 수사를 잘한 것이 일종의 그 윤석열 할 때는 인생의 커리어가 됐어.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를 더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윤석열이 홍석현을 만나서 술 마신 적이 있죠. 요 전체적인 얼개를 딱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검찰은 이재용 수사에 대해서는 일단 처음에는 이재용 이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잘하려고 했어. 왜? 검찰총장의 가장 최고의 업적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 말하자면 검찰이 만든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아직까지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 기소해, 기소. 불기소해, 불기소했던 사람들이란 말. 이 상황이었어. 근데 이게 조국 장관 관련한 사건이 벌어지고 윤석열이 뭔가 좀 상당히 많이 변질이 되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진짜로 검찰이 이재용을 기소할 의견이 있는가? 라는 의심이 들 때쯤 삼성이 검찰한테 수사심의위원회 열어줘. 이거 기소하는 게 맞아? 라고 외친 거예요. 여기까지가 현 시점 직전까지 시점이었어. 근데 이게 악수가 됐다는 거지. 말하자면 삼성이 수사심의위원회 이걸 열어달라고 하니까 더 관심이 집중됐을 거 아니야. 검찰 입장에서는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애매모호한 위치인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거 안 하면 욕 바가지로 쳐먹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 열어가지고 수사심의위원회도 보면 막 그 수사심의위원회 관계자들 중에는 실제로 삼성 관계자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더 심사숙고하게 돼서 각각 수사심의위원회에 나왔던 사람들 대부분은 경제 전문가가 아니야. 그냥 삼성에 선동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진짜 경제 전문가들 한 80명한테 물어봤다는 거야. 이거 기소하는 게 맞습니까? 그 결론은 잔머리 굴리다가 진짜로 기소가 된 사건. 이게 얼개예요, 얼개. 그러니까 그 혐의 하나가 추가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80명 전문가, 경제 전문가들한테 여러 의견을 구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주가 조작 혐의. 주가 조작 혐의가 포착돼가지고 이 배임 혐의가 추가돼서 지금 기소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혹 때려다가 혹이 하나 더 커다란 게 붙어가지고 이제 이재용 입장에서는 좀 난감할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 브리핑 했던 게 오후 1시 반인가 2시인가 되는데 그날 삼성 폭등하면서 장을 마감했다고. 그러니까 기소한다는 소식만으로도 삼성 주식이 그렇게 올랐다고 합니다. 아, 그렇네요. 네. 제가 요즘 너무 충격에 빠져가지고 주식을 확인을 안 했었는데. 아, 그치. 저번에 이제 분할한 거 네. 지금 몇 주 갖고 있죠? 비밀입니다. 10,000원짜리만 3% 있어봐야 주주라고. 뭐. 그러니까 삼성물산하고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수만 건의 시세 조작성 주문.
여기 우리가 가끔씩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 쉽게 표현하면 주가 조작하려고 막 주문 넣고 가짜 주문 넣고 다 그게 범죄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요, 그 어떤 특정 조직의 개혁을 위해서 정부가 뭘 안을 만들면은 파업이나 진료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의사가 유일하고 개혁 안 당하려고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건 검사가 유일하고 어마어마한 불법을 저지르고도 당당하게 수사심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삼성이 유일합니다. 자기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주목성이 높아진 거죠.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함으로써 주목성이 높아졌는데 수사심의위원회에 어찌어찌 뭐 국어 살만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냥 의혹적으로는 기소하지 말라는 결과를 내놨잖아요. 그때 더 주목성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윤석열이 기소조차를 안 할 수 없게 만들어진 상황. 잔대가리 굴리다 망한 상황이죠. 아니 사실 수사심의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기소되는 건 맞습니다. 이게 기소 안 됐다 그러면 아마 검찰은 지금보다 훨씬 더 점수를 더 깎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재용 입장에서는 많이 답답할 거예요, 진짜. 이게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마지막 스텝이 꼬여가지고 지금 국민적인 여론도 그렇고 지금 법적인 논리 자체도 굉장히 너무 약해져가지고 이게 어떤 판결이 나오든지 간에 이재용 입장에서는 상관없잖아요. 감옥만 안 들어간다면. 뭐 2년 6개월 나오고 집행유예 뭐 하면 그냥 알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밖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둘 다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이재용 부회장이 세금도 안 내고 감옥도 안 가겠다. 이 두 개를 다 지금 주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건데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그냥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결국에는 이게 다 어떤 무리수를 두게 된 이유 자체가 세금 안 내고 이건희 회장한테 재산을 물려받으려고 이렇게 용수다 보니까 이게 삐끗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양보하면 국민들은 그래 고생했다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모르지만 하여튼 둘 중에 하나만 하더라도 좀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좀 이 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저께 그 브리핑 할 때 저는 되게 뭐라 그럴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유전 무죄에 대해서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홍정욱도 그렇고 나경원, 장지원 다 그렇지만 삼성 문제만큼은 지금 이런 검찰이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것이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이제는 광화문에 모이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현대사를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국정교과서에 나오는 그 현대사 말고 그러니까 여러 좋은 그 훌륭한 학자들이 쓴 새로운 한국 현대사 책들이 많은데 그걸 찾아서 조금씩 읽어보고 공부하는 것 말고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현대사 대한민국에서 삼성이라는 존재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을 했는지 대한민국의 정치와 삼성이 어떻게 같이 한 몸으로 지금까지 흘러왔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말고는 지금 당장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좀 제한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현대사를 공부하다 보면 저 새누리당에서 시작했던 저 것들이 왜 저렇게 발광을 하는지, 저 사람들은 왜 저딴 식으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지 또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이승만이라는 그 존재가 대한민국을 어떤 식으로 왜곡했고 얼마만큼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죽였는지 이런 것도 보고 나면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존재도 좀 다시 보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디테일들은 사실 의미가 없는 소리예요. 뻔한 이야기잖아. 아버지 재산을 그러니까 내가 가져오는데 상속세 등을 내기 싫으니까 온갖 편법을 동원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법 기술자들이 다 동원되는 거 아니에요. 위법성을 안 만들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결국엔 이런 거거든요. 주가 조작을 하거나, 말도 안 되는 조건이 완전히 다른 회사를 인수합병하거나 그러면 주주들한테 손해를 끼치는 거야. 마차님 같은, 정말 몇 푼 안 갖고 있는 사람들. 3%라던데? 3%야? 이건희하고 또 똑같은 지분을. 그런 짓을 했어.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이런 모든 행위 자체가 사기에 가깝거든요. 경제범죄. 그러니까 이 용어가 거창해지면 범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누군가를 기망해가지고 조작해가지고 자기 지분을 높이고 세금을 들려고 하는 방식으로 엄연히 불법성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행위 얼마 전에 이재용이 대국민 사과한 기억나시죠? 기자회견을 했어. 예. 그래서 지금 기소를 하는 걸로 검찰이 결정이 났죠. 그러면 찍소리 말고 받아들인다고 발표하면 돼요. 근데 그 대국민 사과는 사과야. 지금 이 처벌을 안 받으려고 그 사과를 했어. 그런데 검찰이 기소하겠다고 나오니까 이재용 쪽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는 억울해. 뭔 개소리예요. 그럼 사과를 하지나 말든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 디테일한 그 이야기를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재용은 몰랐다는 거거든요. 변호인들의 주장은. 밑에서 부하 직원들이 그러니까 이재용이 모르는 사이에 재산을 여기서 이렇게 그 목돈으로 옮겨주려고 굉장히 많은 사람의 이름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그 커다란 수조 원의 돈을 이재용의 이름으로 바꿔주려고 이재용 몰래 그죠. 네, 이재용 몰래 하려고 했을 뿐이지 이재용 아무것도 몰랐다. 그래서 밑에 사람들은 다 처벌받았으니까 우리 이재용 부회장은 무죄다. 이런 논리거든요. 만약에 그게 그 변호인들의 주장이 맞다면 금치산자로서 경영 능력을 상실했으니까 내려와야지. 안 그렇습니까? 자기 재산이 수조 원이 늘어나는 과정을 아무것도 모르고 어머 자고 일어났는데 내 돈이 졸라 많아졌네? 그렇게 능력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삼성전자를 경영합니까? 그러면 금치산자로 보고 경영권을 박탈하는 게 삼성전자로서는 맞는 판단 아닙니까? 그런데 돈이 옮겨진 건 몰랐는데 경영은 해야겠어.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변호인들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말로 막 전문 용어로 써가면서 하니까 긴가민가 하지만 그 어려운 말 다 빼고 그냥 본질만 들여다보면 단순한 거예요. 자, 그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의 보도자료 보면은 피고인 11명, 이재용, 다음에 미전츠 소속 최지성, 장충기, 김종중, 그 A땡땡, B땡땡, 삼성물산 소속은 최치훈, 김신, 이영호, 다음에 로직스 소속은 김태한 뭐 이렇게 이게 막 복잡하게 뭔가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던데 이거 다 아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거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알 필요도 없다고. 알아봐야 아무 소용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경제 범죄에 있어서 디테일들은 우리가 알 필요는 없는 거예요. 큰 틀만 이해하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지금 이 검찰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재용을 이제 기소하게 되는 상황까지 왔는데 문제는 앞으로 재판입니다. 삼성 소속의 변호사들 얼마나 많이 동원되었습니까? 자기 총수 빼내려고. 근데 문제는 재판이라는 말은 변호사가 무서운 게 아니고 사법부가 무서운 거죠. 무섭다는 표현보다는 믿음이 안 가는 거야. 정영식이처럼 풀어져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을 떠나가지고 사법부가 개혁이 안 되면 사회개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적 낭비, 사실 검찰도 그런 짓거리 했지. 조국 장관 수사할 때 이거 삼성 수사팀 일부 빼가지고 조국 장관한테 수사시켰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수사해가지고 재판에 가면 대규모 변호인단 꾸려지면서 이재용 구하겠다고 저지랄을 하면 판사가 지금 사법부는 랜덤이거든, 랜덤. 누가 할지를 몰라. 근데 만약에 성향이 친삼성인 놈이 잡히면 이거 무죄 때려주는 거야. 그렇죠. 법의 논리라는 게 정말 저질스러운 거야, 알고 보면. 누가 봐도 유죄면 유죄인 거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유죄인 거를 무죄로 만드는 것에 법의 기술자들이 할 짓이란 말이죠. 삼성만 예외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법부가 신뢰를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예측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세세한 법 조문이나 조항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최소한 내 억울함은 풀릴 수 있다는 어떤 막연한 믿음, 어떤 예측 가능성 자체가 지금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지금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재용 씨, 김어준의 친구 이재용. 이거 참. 제 집만큼 제 값을 받으세요. 보통 사람 다 그렇게 삽니다. 좀 해. 좀 안타까운 게 젊은 사람들이 뭐 인국공 문제 때도 그렇고 되게 자기가 한창 치열하면은 여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된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소한 거에는 공정이니 정의니 이런 걸 떠들고 자기가 마치 절대선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이런 너무 거대한 힘 앞에서는 아무것도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안타깝고 예.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한국사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그렇고 좀 여론을 이건 당연하게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